네, 안녕하십니까. 원자핵공학과 박사과정 김동주입니다. 지금부터 고온 수증기 산화환경에서의 크롬코팅 사고장성 해결률 피복관 열화의 실험적 규명 및 기계론적 모델링에 대한 논문 요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르코늄 합금은 우수한 내부 직성과 낮은 중성자 흡수 덕분에 해결률 피복관 소재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제 상실 사고와 같은 사고 조건에서는 온도가 1000도를 넘어서고 지르코늄이 고온의 수증기와 격렬하게 반응하여서 산소에 의해 취하되게 됩니다. 가운데 이제 SM 이미지처럼 산화된 피복관은 여러 상변태층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산소 농도가 가장 낮은 프라이어 베타층의 두께와 이 층 내부의 평균 산소 농도가 사고 후의 연성을 결정합니다. 산화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성을 유지함을 입증하는 것이 인허가의 핵심 요건이며 따라서 산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오른쪽에 국내 해결료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시면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고연소도 해결료와 사고 저항성 해결료 ATF의 도입이 몇 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산화 모델이 없다면 인허가 기반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산화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먼저 고연소도 피복관은 사고 이전부터 일반 피복관과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좌측 모식도처럼 외벽에는 운전 중의 부식으로 인해 형성된 사전 산화막과 그 과정에서 흡수된 수소가 또 내벽에도 이제 소결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사전 산화막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고 시에 산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요. 우선 외벽 사전 산화막 같은 경우는 금속을 미리 소모해서 연성층, 그냥 프라이어 베타층을 얇게 하는 동시에 또 새 산화막의 성장을 늦추는 상반된 두 가지 효과가 존재하고 또 수소 같은 경우는 산소 확산이 빠른 베타층을 안정화해서 내부로의 산소 확산을 가속합니다. 또 내벽에 있는 사전 산화막은 사고 시에 용해되면서 내부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행 대부분의 이제 안전규제 코드에 사용되는 산화 모델은 ECR 기반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금속 두께 감소 효과는 반영할 수 있지만 나머지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이제 파라볼릭 이제 무게 증가 기반의 단순 경험식에 불과하며 나머지 고연소도 효과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크롬 코팅 ATF입니다. 좌측 그래프처럼 크롬 코팅을 적용하면 코팅이 안 된 시편에 비해서 고온에서 이제 고온의 사고 조건에서 20배 이상의 산화 저항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장기화되면은 일정 시점에 트랜지션이 발생해서 산화가 이제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또 단면 미세 구조에서도 코팅 안쪽에 이제 지하로두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지르코늄과 크롬이라는 서로 다른 금속이 접합되어 있어서 개별 금속에 녹는 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이제 공용 반응이 일어나서 코팅이 소실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운전 중이나 아니면은 뭐 피복 간의 운반 중에 이제 또한 이제 뭐 사고 시에 이제 변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코팅에 균열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수증기가 침투해서 독부적으로 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열화 경로에 대한 이해와 또 모델링 없이는 이 크롬 코팅 ATF의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해결료 코드에는 이제 사실 이제 크롬 코팅 ATF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가 이제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이제 고연소도 크롬 코팅 피복과는 이제 일반 고연소 피복관과 비교하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코팅이 냉각제와 지르코늄의 직접 접촉을 막아서 외벽에 사전 산화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 흡수와 내벽 사전 산화막의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연소도 크롬 코팅 피복관의 사고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연소도 특성을 가진 지르코늄 모체의 산화 모델과 또 크롬 코팅의 열화 모델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현행 산화 모델은 고연소도 효과를 원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팅 열화 모델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각 열화 메커니즘의 모델링 현황을 정리해보면 지르코늄 산화 같은 경우는 고연소도 효과가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고 또 이제 조사 시편에 대한 검증도 이제 대부분의 코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코팅 보호력 상실과 공용반, 이제 균열을 통한 북부 산화 같은 경우는 전용 모델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제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연소도 특성을 반영한 지르코늄 모체의 이제 기계론적 산화 모델 개발이고, 둘째는 이제 보호력 상실, 그다음에 공용 반응, 균열을 통한 국부 산화라는 크롬 코팅의 세 가지 열화 메커니즘의 규명과 모델링입니다.
개발된 모델들을 최종적으로 트레녹스라는 통합 모델로 결합하여서 실제 사고 조건에서 크롬 코팅 피복 간의 이제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개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모델인 이제 고연소도 지르코늄 모체의 산화 모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챕터 전체 목표는 이제 전체 평가의 기초가 되는 고연소도 특성을 반영한 지르코늄 산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연소도 특성이 피복 간의 고온 산화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규명하였고, 또한 이를 이제 모델 개발에 반영하여서 고연소도 효과를 반영한 지르코늄 피복 간의 산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우선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좌표계에서의 1차원 산소 확산 방정식을 이제 임플리sit 방식으로 차분화해서 풀며 이제 산화물과 이제 금속 영역을 다수의 노드로 나누어서 농도 변화와 산소 확산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제 두 영역의 계면으로부터 유입되고 유출되는 산소 플럭스의 차이로부터 산화막의 성장과 감소를 모사하였습니다. 상변태는 이제 금속과 산화물을 구분해서 반영을 하였고,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연소도의 수소 효과가 반영된 지하로 상평도를 반영을 해서 이제 수소 효과를 모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산화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온에서 생성된 사전 산화막과 또 고온 산화막의 상변화 특성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이제 고연소도 피복관 특유의 산화막 구조를 모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된 모델은 이제 사전 산화 시편에 대해서 우선 검증을 수행했는데요. 사전 산화막 최대 60마이크로미터, 또 수소 750ppm에 이르는 이제 광범위한 문헌 조건과 또 자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교차 검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산화막 두께와 무게 증가 모두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20% 오차 범위 이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용로에서 연소된 평균 연소도 약 60메가와트 대이 퍼 킬로그램 우라늄의 조사 시편에 대해서도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증기 공급이 차단된 환경에서 사전 산화막 자체가 산소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거동을 검증했습니다. 또 1200도 산화 후에 이제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 처리하면서 또 산화막이 얇아지면서 산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되는데 모델이 이제 EPMA로 측정한 산소 농도 분포를 정밀하게 재현하였습니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서 이제 현행 이제 ECR 기반 산화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연소도까지 이제 효과적으로 사고 시의 피복관의 열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제 연소도 기준 이내 범위 내에서는 이제 현행 이제 ECR 기반 산화 모델도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하게 산화 고동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제 향후 예정된 연소도 증진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ECR 기반 모델이 이제 비보수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모델과 같은 이제 원리적인 방법으로 피복 간의 이제 사고 시의 연성 저하를 예측해야 함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프롬프팅 피복분의 오래 상식 모델을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특징을 증명하고 이를 모사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요. 먼저 이를 위해서 크롬 코팅 피복관의 이제 고온 산화 실험을 수행하고 또한 이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재결정이나 이제 상변화 및 원소의 확산 거동을 이제 SAM, 뭐 EBSD, TEM, TKD, FIB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서 이제 심층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이제 보호력 상실을 이제 구성하는 개별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 개발을 수행하고 이제 이를 통합해서 전체 보호력 상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크롬코팅 피복관의 산화 고동을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이제 트랜지션이 발생하고 산화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이 산화 과정에서의 발생한 이제 오프가스를 이제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수소 농도 발생을 보여주는데 어 초기에는 이제 크롬코팅 피복관이 이제 훨씬 낮은 수소 농도 증가를 보이지만 어 보시면 이제 특정 시점 이후에는 트랜지션이 발생하고 수소 발생 속도가 기존 피복관을 상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개별 현상, 이제 이런 보호 상실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우선 도출했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 이제 서브 모델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롬 코팅의 두께 모델과 결정력계의 밀도 모델이 이제 보호 상실의 핵심인 지하 루트 패스의 필요 깊이와 생성 밀도를 결정하고 또한 이제 패스 모델이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이러한 지하 루트 패스의 깊이와 폭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산화물 환원 및 이제 내부 산화 모델이 보호력 상실 시점과 내부로의 산소 유입을 예측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개별 모델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한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제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였고, 이후에 이들을 통합해서 이제 전체 크롬 코팅 피복간의 보호력 상실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계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타임스텝마다 코팅 두께와 이제 패스 깊이를 동시에 추적하고, 패스가 이제 코팅을 두께를 초과하게 되면은 산화물 환원 단계로, 환원이 완료되면 이제 보호력 상실 단계로 전환해서 이제 모체 내부의 산소 확산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호력 상실 시점이나 무게 증가, 또 산소 농도 분포 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의 이제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는 이제 공간적 불균일성의 반영입니다. SM 관측 결과 이제 같은 시편 내에서도 영역별로 열화 정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또 특정된 인자별 농도 이제 분포를 통해서 이를 통계적으로 반영하여서 평균값이 아닌 이제 확률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간적 불균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복관 둘레를 이제 여러 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각 시뮬레이션 한 후에 이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였고, 또 이제 모델 자체의 오차를 이제 반영하기 위한 방법도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였는데요. 각 서브 모델의 이제 키네틱 파라미터를 이제 검증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무작위로 조정한 후에 이를 종합해서 1000번 반복 계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의 예측 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영역별 이제 구역별 거동을 합산하고, 또 1000회의 반복 결과로부터 중간값과 이제 예측 구간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무게 증가 검증 결과 이제 대부분의 조건에서 실험값이 이제 모델의 예측 구간 내에 위치했으며, 그리고 이제 추하 예측 측면에서 중요한 이제 모델이 예측한 이제 지르콘 내부의 산소 농도 같은 경우도 어, 모델의 예측과 이제 실제 측정된 산소 농도 분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지름코듐과 이제 크롬 사이의 공융 반응과 그로 인한 가속 산화 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DSC를 통해서 이제 공융 반응이 개시되는 온도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 이후에서 그 이후에서 산화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DSC 분석 결과 1300도 부근에서 이제 공융 반응에 의해서 뚜렷한 해별 피크가 관측이 되었는데요. 이제 피크의 시작 온도와 이제 엔탈피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크롬 이제 코팅 단일층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재나 코팅 두께와 무관하게 약 1308도 부근에서 일정하게 반응이 개시되었고, 또 이제 질소 이중층 코팅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정도 개시 온도를 높이긴 했으나 이제 공융 반응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반응 엔탈피 같은 경우는 코팅 두께의 이제 비례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승온 속도에 따른 이제 공융 반응의 발생 여부도 TGA와 이제 미세구조 분석을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확인을 해보았고요. 또 이를 모두 종합해서 공융 온도의 초과 여부와 또한 이제 공융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공융 반응을 개시하고, 또 이제 지르콘 산화 속도론을 이제 공융 반응 이후에 그냥 코팅이 소실되었다고 간주하고 노출된 지르코늄의 산화 속도로 전환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팅 표면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북부 산화 현상과 이를 모사하는 모델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산소가 이제 표면 균열을 통해서 침투해서 북부적으로 산화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지르코늄 산화 모델을 확장해서 이를 모사하였습니다. 네, 기존의 모델을 1차원에서 3차원 확장 방정식으로 확장하였으며, 북부적인 산화막 성장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고장 격자 부피 균일법과 이제 가상 격자 기반의 부피 팽창 기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항변태 로직이나 확산계수 등의 핵심 물성은 이제 앞서 개발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우선 균열에 따른 이제 산화 후에 산화막 성장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선 균열폭이 작은 크랙 같은 경우에는 크롬 산화막이나 이제 지르코늄이 수증기의 침투를 막아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내부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 자가치유 영역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폭이 크게 되면은 이제 계속 산화가 발생해서 내부의 지하로초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오픈 크랙 영역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 균열 폭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요. 균열 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화층이 이제 커지는 거동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는 실험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하였습니다. 또 이제 개방 크랙 영역에 대해서 측정값과 이제 모델의 예측이 이제 예측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제 실제 파열 시편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해서 이제 실제 로컷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크랙에 의해서 발생하는 산화에 대해서도 검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1200도에서 산화된 파열 시편의 이제 여러 크랙 위치에서 산화층의 이제 형성 깊이가 모델과 이제 측정값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또 이 PMA로 측정한 산소 농도 분포 역시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된 모델을 통합해서 사고 조건에서 크롬 코팅의 이제 안전 여유도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모델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구조도로 통합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온도와 이제 변형을 입력받아서 이제 파열 여부에 따라서 이제 모체 산화 모델이나 아니면 균열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국부 산화 모델을 작동하고, 또 이제 공용 온도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보호력 상실 이제 또는 이제 급격한 이제 반응으로 인한 이제 빠른 이제 보호력 상실 모델을 선택적으로 구동해서 매 타임 스텝마다 여러 상태를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입니다. 시프트로 정상 온전 상태를 또 이제 마스로 이제 사고 시의 온도와 변형을 계산한 뒤 트레녹스로 열화를 평가했으며 이제 대상은 16마이크로미터 코팅이 적용된 이제 APL 1400 노형입니다. 노드별 해석을 통해서 이제 최고 온도 지점과 이제 파열 지점을 각각 식별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파열부에서는 이제 내륙산화와 이제 균열을 통한 북부산화가 이제 동시에 작용하며 이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연성층 두께가 감소하는 거동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SBO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이제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모사를 해보고 이제 그에 따른 피복간 열화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이제 SBO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창실 사고와 달리 이제 온도가 1100도 부근까지 도달하고 또 일치하게 통 압력이 유지되어서 이제 파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보호르 상실 모델과 이제 공용 모델이 이제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호르 상실과 이제 공용 반응으로 인한 연성 감소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앞서 보여드린 5가지 축, 즉 코팅이 없는 피복관 표면의 산화부터 코팅의 보호력 상실, 공용 반응 균열 산화, 그리고 이들을 통합한 트레녹스 모델과 사고 시 여유도 평가까지를 이제 규명하고 통합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기여를 정리해보자면, 이제 고연소도 크롬 코팅 ATF 피복관의 안전성 평가 방식을 경험적 상관관계 기반에서 메커니즘 기반의 예측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이제 핵심 갭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왜 괜찮은지 또 언제까지 괜찮은지에 대한 물리적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그 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ECR 산화 기준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실무에서 사용되어 왔고 어느 정도 보수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적인지, 또 연소도가 매우 높은 고연소도 피복관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인지는 증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모델을 통해서 그 물리적 근거를 규명하고 또 ECR이 보수성을 유지하는 연소도 한계를 처음으로 정량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팅의 보호력 상실 같은 경우는 실험적으로 수시간 동안 이제 보호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끝난 직후에 취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는 이제 예측 가능한 모델이 없었습니다. 본 연구의 모델은 그 두 시점을 처음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복관의 균열입니다. 피복관 표면에 균열이 생겨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기까지 허용 가능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리 모델은 부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이제 그 허용 기준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이제 크롬 코팅 지로코는 피복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팅층이 모체를 보호하다가 열화되는 구조라면 예를 들어서 차세대 원자력 소재나 또는 터빈 코팅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 연구 활동을 하면서 주저자로 8편, 이제 공저자로 4편의 저널 논문을 출판하였으며 국제학회 9건과 국내학회 4건의 발표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